들어갑니다. 1문단,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기존 위치에 대해 반복 운동을 할 때 그 물체는 진동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진동의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진동과 주기에 대한 개념 설명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체크만 했어요. 1초 동안의 주기가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말하며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한다.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는 다양한 진동이 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킨다. 각주 확인하셨죠? 제조된 제품들 중에서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질을 갖춘 제품의 비율, 멀쩡한 제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산업 현장에서 진동이 발생하면 그 수율이 감소된다.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 감소된다는 건 문제점이 되는 거죠. 특히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생산 공정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불량품 비율의 증가와 생산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작업자에게도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 기술은 불량을 막는 데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 화제 잡으실 수 있겠네요. 물체가 반복 운동을 하는 걸 진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진동이 많이 발생할수록 제품의 수율은 낮아지고 불량품이 높아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진동을 열심히 감지를 할 거예요. 이 문단, 진동 센서는 일반적으로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압전 효과란 1880년 프랑스의 퀴리 형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기계적인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경우와 반대로 재료에 전압이 걸리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경우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압전 효과의 종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기계적인 외력이 재료에 가해져서 재료가 기계적으로 변형되고 나면 전압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반대로 재료에 전압이 걸리고 나면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는 것을 모두 아울러서 압전 효과라고 얘기를 한대요. 두 가지의 차이가 결국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의 차이니까 읽으면서 뭔가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압전 효과가요, 과학기술 7번 지문에서도 나왔으니까 이 지문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합니다. 외력으로 인한 재료의 변형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것, 외력으로 인해 재료가 변형되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라고 하며 역으로 전기를 가하면 재료의 변형이 생기는 것을 역압전 효과 또는 2차 압전 효과라고 한다. 우리가 넘버링 해놓은 1번과 2번이요, 순서대로요, 직접 효과 혹은 1차 압전 효과라고 불리는 애였고요. 2번 해놓은 게 역압전 효과 혹은 2차 압전 효과라고 불리는 친구래요. 진동 센서는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한다. 우리가 읽게 될 진동을 감지하는 진동 센서는요, 1차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한대요. 말인즉슨 일단 외력으로 기계적으로 변형을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하는 게 진동 센서의 원리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읽으시면서 여기서 외력을 가했더니 여기에서 전압이 변경된다고 적혀있구나 하는 거 구별해 줄 수 있으면 베스트겠죠. 3문단, 위의 그림을 보면 압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은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압전 물질인 수정 결정의 모식도이다. 그림과 같이 화살표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외력을 가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나올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힘을, 외력을 가해서 수정 결정을 인장하거나 압축, 다른 말로 하면 기계적 변형이 됐다는 얘기죠. 기계적으로 변형을 하고 나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상대적 위치의 변화로 전하의 쏠림 현상, 즉 분극 현상이라는 게 생겨서 수정 결정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하더라. 전혀 새로운 내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던 순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다만 중간에 적혀 있었던 표현, 동그라미 3번에서 했던 거,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화된다라고 적혀 있는 건 가볍게 체크는 해둘게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림에 있는 거 가볍게 확인해 보시면 원래 수정 결정의 모식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외적인 힘을 가해서 인장하거나, 인장한다는 건 양쪽으로 당겨서 늘린다는 얘기인 거고요. 혹은 압축, 양쪽에서 밀어서 압축시키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이온들이요,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게 된다 하더라.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이 이온들이 조금씩 위치가 이동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상대적 위치가 변화하면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서, 즉 분극 현상이란 게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 그전에는 없었던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처럼 변형에 따른 분극 현상으로 전기장이 생성되는 것이 앞전 물질의 전기장 생성의 중요한 원리이다. 앞전 물질의 인장 상황과 압축 상황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양쪽으로 늘리는 인장을 했더니 위에 플러스가 있었는데 반대로 압축을 했더니 위에 마이너스가 있더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서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형성되는 전기장이 더 크게 형성된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앞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진동 센서의 원리이다. 지금부터 진동 센서가 어떻게 앞전 효과를 이용해서 진동을 감지하는지를 얘기해 주겠네요. 진동 센서의 성능은 민감도라는 것으로 나타낸다. 진동 센서의 민감도가 클수록 그 센서는 고성능 센서로 여겨진다. 진동 센서의 민감도란 진동으로 인한 힘이 앞전 물질에 가해졌을 때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인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감도라는 건 결국 이렇게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한대요. 이때 말하는 전압이란 게 결과적으로 생성된 전기장의 크기를 가리킨다. 그래서 힘을 이만큼 가했는데 결과적으로 전기장이 이만큼이나 많이 생겼더라. 많은 전기장이 유발될수록 민감도가 높아서 고성능 센서로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민감도로 정의하기도 한다는 문장 자체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케이스랑 뒤에 적혀있는 거랑 서로 다른 거예요 라고 적혀있는 거니까 그대로 표시할게요.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 동그라미 기억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하기도 한다 하더라.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동그라미 니은을 분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이라는 말 자체가 압력 한 단위당 얼마만큼의 전압이 생겼냐 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전압을 압력의 양으로 나누면 니은이 될 거고요. 최종적인 전압을 가해진 힘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Anyway, 이때 같은 앞전 물질이고 가해진 힘이 동일하더라도 앞전 물질의 크기가 다르면 생성되는 전압이 다르다. 체크할게요. 힘이 동일해도 앞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전압이 다를 수가 있다 하더라. 따라서 앞전 물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센서의 민감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으로 민감도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적혀있네요. 내용 정리되실까요? 앞에 적혀있는 거, 힘이 동일해도요 전압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게 진동 센서의 기능과 관계없이 앞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 말고, 일반적으로 기억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기억 말고 니은의 지표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 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말인즉슨 니은은 앞전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없고요. 기억은 앞전 물질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뒤에 밑줄 그었던 걸 기억으로 화살표 연결해 놓을게요. 4문단, 최근에는 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도가 아주 우수한 진동 센서가 개발되었는데, 이 중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사하여 만든 거미 모방 진동 센서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거미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음성이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 거미 발목 근처에 있는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진동에 의해 변하면 신경세포가 이를 감지해 진동을 알아채는 원리이다. 이를 모방하여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백금 판막을 쌓은 뒤에 수 나노미터 수준의 미세 균열을 만들어서, 이게 모방이겠죠?
진동 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 백금방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백금방막이 서로 접촉하고 있고, 지금부터 그 균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동을 감지하는지 부연 설명이 이어질 것 같네요. 그 백금방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백금방막이 서로 접촉을 하고 있다 하더라. 그리고 다른 부분은 틈이 있다. 접촉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틈이 있게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때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진동에 의해부터 중요한 내용이겠죠. 진동을 감지해야 되니까. 진동이 생기면 수 마이크로미터까지 틈이 벌어질 수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 원래 접촉하고 있던 부분에서요. 접촉하고 있던 게 진동이 생기면 틈이 벌어진다. 진동이 가해지면 백금방막 간의 접촉 면적이 변하게 되겠죠. 그 전까지 접촉하고 있던 애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일정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동이 커짐에 따라 전기 저항이 커진다. 계속해서 우리는 속으로 진동을 어떤 식으로 감지하는지를 의식하면서 읽어주셔야 돼요. 접촉 면적이 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커진다더라. 이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전기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양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죠. 반비례하므로 저항의 변화나 아니면 전류가 흐르는 양을 측정하면 통상의 진동 센서로 감지하기 힘든 주위의 미세 진동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진동에 의해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를 분모로 하고 이때의 저항 변화 값을 분자로 하여 분수 값을 계산한 값이며 이를 게이지 팩터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지금 진동 센서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총 3개가 나온 거라서요. 그 3개의 차이점 잘 구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분단, 반도체 산업과 같이 초미세 구조를 만드는 공장에서 미세한 진동은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 불량 소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1문단에 있었던 내용 반복이죠. 진동이 생기면 불량품이 생긴다. 따라서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게이지 팩터가 높은 센서는 불량을 미연에 막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문단에서 했던 말 반복되면서 수미상관 구조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전지, 진동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가 뭐였냐 하면 민감도였죠. 민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평가 요소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지는 않았죠. 그냥 이런저런 게 있어요. 설명해서 끝났어. 2번, 진동 센서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이와 다른 원리를 이용한 진동 센서를 소개하고 있다.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거미를 모사해서 초미세 진동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으니까 2번이 맞는 말. 3번, 진동을 측정하는 원리를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압전 효과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원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4번, 압전 효과의 원리를 설명하고까지는 맞고 압전 효과를 기반으로 한 초미세 구조 공정 분야가 틀린 말이죠. 초미세 구조 공정 분야는 압전 효과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의 전망을 보여주었다도 틀린 말이고요. 5번, 산업 현장에서 진동 센서의 원리에 따른 각각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사례 소개한 적 없고요. 사례별로 개선점 당연히 나온 적 없고요. 2번 문제,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1차 압전 효과와 2차 압전 효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문단에서 방향의 차이가 있었죠. 2번, 진동 센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는 무엇인가? 민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3문단에 2개, 4문단에 1개,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잘 구별해 주셔야 된다 했어요. 3번, 수정 결정이 변형되었을 때 전기장이 생성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3문단에서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요. 4번, 곤충의 감각기관을 모사한 진동 센서의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가?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사해서 초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기술적 한계를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4번이 틀린 말. 5번, 초미세 공정에서 진동에 의한 소자 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문단에 적혀 있었고요. 미세 패턴의 배열에 영향을 주어서 불량 소자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3번 문제,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진동의 주기가 클수록 주파수는 더 높아진다 라고 적혀 있는데 진동의 주기가 뭐였냐 하면 반복되는 시간이고요. 그 반복되는 시간이 클수록 주파수는 뭐였냐 하면 1초에 반복되는 횟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동의 주기가 크다는 것은 진동이
반복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다는 뜻이 돼요. 반복되는 시간이 느린데 1초에 반복되는 횟수인 주파수가 더 높아질 수가 없겠죠. 주기가 클수록 주파수는 더 낮아진다라고 평가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2번, 2차 압전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재료를 기계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선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변형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재료에 전기를 가해 주어서 기계적 변형을 유도하는 거였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변형을 시켜서 유발하는 건 2차 압전 효과가 아니라 1차 압전 효과다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3번,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으로 정의된 민감도는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지문 읽으면서 동그라미 기억하고 동그라미 니은했던 민감도 지표 2개에 대한 내용이네요.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은 동그라미 기억 민감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기억 민감도가 압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니은을 쓰는 게 바람직해.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으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해 라고 글에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번 선지가 맞는 말이고 근거는 산문단에 있었고요. 4번, 수정 결정에 각각 인장힘과 압축힘이 가해졌을 때 생성되는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었죠. 산문단에서 읽었어요. 5번, 역압전 효과, 2차 효과였어요. 2차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보다 진동 센서를 구현하기 유리하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지문에서 읽은 진동 센서는 1차 압전 효과를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2차 역압전 효과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5번도 틀린 말. 4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계적 변형에 의해 물질의 전압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동어 치환합시다. 기계적 변형을 만들어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1차 압전 효과고요. 일반적인 진동 센서들이 1차 압전 효과를 쓰기는 했지만 동그라미 기억에 적혀있던 애는 더 초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하기 위해서 다른 원리를 사용하는 거였으니까 1번 선지 틀린 말. 2번, 감각기관의 신경세포를 이용해서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가 아니고요. 거미가 신경세포를 이용해서 진동을 감지하는 걸 모방하는 거였죠. 3번, 압전 물질을 이용한 센서에 비해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애였고요. 4번, 전압을 가해서 전류량을 측정하므로 전하의 쏠림 현상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전하의 쏠림 현상은 압전 효과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는다. 1번 선지랑 동일한 거. 정답이 5번.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 저항값의 변화가 클수록 게이지 팩터가 커진다.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가 분모에 있었고요. 저항값의 변화가 분자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게이지 팩터가 커지는 게 맞는 말 4문단에 적혀 있고요. 5번 문제,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PBDF라는 고분자는 알파상이나 베타상으로 존재한다. 알파와 베타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PBDF의 알파상은 변형이 되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상쇄되어 분극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알파상. 반면에 베타상은 변형에 따른 강한 분극 효과가 발생하는 게 베타상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진동 센서는요, 제1차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강한 분극 효과, 강한 쏠림 현상이 생겨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진동을 잘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변형을 가해도 분극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알파상을 활용해서는 진동을 감지할 수가 없겠네요. 나로 내려갑니다.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는 PBDF라는 고분자 물질이 진동에 의해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는 효과를 이용한다. 진동에 의해 변형, 기계적으로 변형이 되고 나면 전압이 생기는 효과를 이용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몇 차 압전 효과게요? 1차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는 사용자가 코를 골 때 발생되는 소리에 의해 머리에 전달되는 진동을 검출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그림은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에 입력되는 진동에 비례하여 전압이 생성되었고 당연한 말, 전압의 절대값을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게 그림이래요. 그러면 이때 전압에 비례해서 진동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니까 전압이 높을수록 진동이다. 비례관계다라고 표시는 해 놓을게요. 선지 내려갑니다. 1번 선지.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는 머리에 전달된 진동에 의한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겠군. 역압전은 2차였고요. 1차인 그냥 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2번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의 PBDF 고분자에 알파상의 양이 베타상의 양보다 많을수록 코골이를 감지하기에 용이하겠군. 읽으면서 파악했어요. 알파상은 변화가 없어서 우리의 감지를 방해하는 아이, 감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알파상의 양이 베타보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적혀 있는 건 틀린 말이 되겠죠. 알파상이 적어야 되고요. 베타상이 많아야 된다. 3번 A의 코골이 상황과 동시에 외부의 더 큰 진동이 센서에 전해지더라도 A의 보물이 높이는 변함이 없겠군. 진동에 비례해서 전압이 생성되는 거였으니까요. 외부의 더 큰 진동이 센서에 전해지면 당연히 전압도 더 높아질 거예요. 변함이 없겠군 하면 틀린 말. 4번 A는 B에 비해 PBDF의 변형 정도가 더 낮았기 때문에 보물위의 높이가 더 낮은 것이겠군. 3문단에서요. 변형 정도가 더 높을수록 생성되는 전기장의 양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A보다 B가 더 높다는 것은 B에서 더 높은 전기장이 생성이 되었다는 거고 당연히 B가 더 높이, 더 많이 변형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A가 변형 정도가 더 작았기 때문에 보물이 높이가 더 낮다라고 적혀있는 4번 선지가 맞는 선지라서 정답이 됩니다. 5번 B에 비해 A에 해당하는 코골이의 전압이 작은 것으로 보아 A의 민감도가 B보다 더 작겠군. 같은 센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민감도는 동일할 거고요. 그냥 측정된 진동 자체가 작은 거죠. 민감도랑은 별개다. 여기에 적혀있는 세로축에 전압과 진동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해 주셔야 되지 난데없이 민감도를 Y축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X축, Y축 확인하는 선지예요. 6번 문제, 문맥상 A에서 E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1번, 지문에는 불량을 막다 라고 해서 어떤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맥락으로 사용되었는데 1번 선지에 적혀있는 건 어음을 막다 여서 이때 어음을 막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다는 건 회사가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맥락이고요. 2번, 지문에서 그림을 보다 라고 적혀 있었던 건 진짜로 그냥 보다 그 자체의 의미였을 거고요. 근데 2번 선지에 적혀 있는 건 사물을 보다 라고 해서 어떠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걸 가리키니까 틀린 말. 3번 지문에 적혀 있었던 건 그림이 A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A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근데 3번 선지에 적혀 있는 건 매우 반가운 기색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해서 선지에서 어떠한 정서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지문에서 나왔던 내용, 어떠한 내용을 드러내는 것과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린 말. 4번 지문에서는 틈이 벌어지다 라고 얘기해서 말 그대로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이 넓어지는 거였고요. 근데 4번 선지에 적혀 있는 건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말. 정답이 5번이었고요. 둘 다 전류가 흐르는 거나 천연가스가 흐르는 거나 에너지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